입에서 썩은 내 나는데 좀 비켜줄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분식집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8시 정숙자 사장님의 작은 분식집에 손님은 대여섯 명 뿐이었어요. 떡볶이 냄새가 퍼지고 TV에선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4명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 선 사내는 어깨가 떡 벌어졌고 목에 금목걸이가 번쩍였어요. 황진태. 이 골목에서 그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오늘은 여기서 먹자. 황진태가 자리를 훑어보더니 한쪽 구석에 혼자 앉은 여자를 발견했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이수진 씨였습니다. 뒤따라온 막내가 희죽거리며 수진 씨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누나 혼자야? 우리랑 같이 먹을래? 외로워 보이는데? 수진 씨는 대답 없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넘겼습니다. 야, 왜 대답을 안 해? 벙어리야? 막내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그릇이 덜컹거렸고 다른 손님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비웃으며 말했죠. 야, 그만해라. 사람 밥 먹는데 방해하지 말고. 조롱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수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막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입에서 썩은 내 나는데 좀 비켜줄래?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막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황진태의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정숙자 사장님은 주방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시선이 수진 씨의 손에 멈췄어요. 숟가락을 쥔 손, 테이블 위에 올린 손,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황진태가 수진 씨 앞에 섰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낮게 물었어요. 아가씨, 지금 우리한테 말한 거야? 수진 씨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천천히 시선을 올렸습니다. 그럼 여기 당신들 말고 누가 있어? 손님들은 숨소리마저 죽였고 분식집은 폭풍 전야의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황진태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아가씨,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사과해. 그러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수진 씨가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녀가 10,000원짜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장님, 여기 계산이요. 정숙자 사장님이 급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그때 막내가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 떡볶이 접시를 집어들었어요. 야, 인연이 끝까지 씹어. 막내가 떡볶이를 수진 씨 머리 위로 확 쏟아부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수진 씨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얼굴에, 옷에 뜨거운 소스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식당 안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정숙자 사장님이 급하게 뛰쳐나왔습니다. 아가씨, 막내가 희죽거리며 웃었어요. 뜨겁지? 이제 좀 정신 차려. 수진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빨간 국물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황진태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어요. 야, 이제 좀 알아듣겠어? 사과하면 봐줄게. 그 순간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담담함은 사라지고 차갑게 가라앉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막내가 수진 씨 어깨를 확 잡았어요. 야, 뭘 봐? 눈깔이 왜 그래?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의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갔어요. 막내의 손목을 잡아 살짝 비틀자 막내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테이블에 부딪히며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으악! 막내가 바닥에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황진태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지금? 수진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얼굴에 묻은 떡볶이 국물을 손등으로 한번 훔치고 황진태를 바라봤습니다. 뜨거웠어요. 그 한마디가 낮게 울렸어요. 막내가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인연이 진짜. 막내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지만 수진 씨는 한 발 옆으로 비켜섰어요. 막내 주먹이 허공을 갈랐고 그 반동으로 막내는 또다시 비틀거렸습니다. 부하 하나가 옆에서 달려들었어요. 수진 씨 허리를 잡으려 했지만 수진 씨가 그 팔을 잡아당기며 몸을 틀자 부하는 막내와 부딪혀 둘 다 바닥에 굴렀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수진 씨 목을 감으려 했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이며 그 팔을 넘겼고 부하는 앞으로 날아가 의자를 박살냈습니다. 5초? 고작 5초 만에 세 명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황진태만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황당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경계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너, 뭐야?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며 출입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비켜주시면 나갈게요. 황진태가 앞을 막아섰어요. 그렇게 쉽게 보내줄 것 같아? 그가 목을 좌우로 꺾으며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네. 분식집 안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벽에 붙어 숨죽이고 있었고 정숙자 사장님은 주방 쪽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경찰을 부르려는 찰나 황진태의 부하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신고하면 오늘로 가게 문 닫아야 할 줄 알아요. 정숙자 사장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어요. 닫으면 닫지. 사람 죽는 꼴은 못 봐. 정숙자 사장님이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황진태가 코웃음을 쳤어요. 경찰 와봤자 10분 걸려. 그 안에 끝내면 되지. 그가 수진 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무릎 꿇고 사과할래? 아니면 맞고 사과할래? 수진 씨가 가방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 동작이 자연스러웠지만 정숙자 사장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수진 씨가 입을 열었어요. 사과 안 해요. 황진태가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부하들과 달랐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오른 주먹이 수진 씨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바람이 귀를 스쳤어요. 황진태가 왼손으로 연속 공격을 날렸습니다. 수진 씨는 팔로 맞고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유지했어요. 오호방어 자세 좋은데. 황진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그가 무릎을 차올렸어요. 수진 씨가 옆으로 비켜섰지만 황진태는 쉬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주먹과 발이 연속으로 날아왔고 수진 씨는 계속 맞고 피하기만 했어요. 정숙자 사장님은 초조하게 지켜봤습니다. 왜 공격을 안 하지? 그때 수진 씨의 등이 벽에 닿았어요. 황진태가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네. 그의 주먹이 수진 씨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진태 주먹이 벽을 쳤어요. 흑! 황진태가 손을 움켜쥐는 순간 수진 씨가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황진태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황진태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수진 씨가 그의 팔을 꺾으며 바닥으로 눌렀어요. 으악! 황진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 씨가 낮게 말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더 꺾으면 부러져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부하들이 일어나려 했지만 수진 씨의 눈빛에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다가오면 진짜 죽인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어요. 형님, 경찰이에요. 수진 씨가 황진태를 놓아주며 일어섰습니다. 황진태가 팔을 부여잡고 일어나 수진 씨를 노려봤어요. 경찰 오면 끝인 줄 알아? 수진 씨가 가방을 집어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경찰차 2대가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리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정숙자 사장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님한테 폭력을. 황진태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그냥 대화하다 약간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경찰관이 엉망이 된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대화요? 이게 대화한 흔적입니까? 쓰러진 테이블, 깨진 그릇, 부서진 의자. 어떻게 봐도 난투극의 현장이었어요. 경찰관이 수진 씨를 봤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경찰관이 황진태 일행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모두 파출소로 동행해 주시죠. 정확한 경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막내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뭐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부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됩니다. 황진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가죠. 경찰관들이 황진태 일행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황진태가 수진 씨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운이 좋았네. 다음에 우리 또 봐. 황진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분식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급하게 수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물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아가씨, 이리 와요. 어서. 수진 씨 머리카락에는 아직 빨간 국물이 묻어 있었고 흰 블라우스는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떡볶이 소스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물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일단 이걸로 닦아. 수진 씨가 물수건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볼에 묻은 빨간 국물이 닦여나갔어요. 이어서 목덜미, 머리카락 순서로 대충 훔쳤지만 블라우스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혀를 찼어요. 저놈들이 진짜. 옷은 완전히 버렸네. 괜찮아요. 어차피 오래된 옷이에요. 수진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정숙자 사장님 눈에는 그 모습이 더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정숙자 사장님이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옷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입어. 내 여벌 옷이야. 크긴 하겠지만 젖은 것보단 낫지. 아, 괜찮아요. 전 이만. 입어요. 정숙자 사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옷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수진 씨는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의 회색면 티셔츠가 품이 넉넉해서 헐렁했지만 떡볶이 범벅이 된 블라우스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국물 새로 끓여줄게.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 따끈한 국물을 떠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이거 먹어. 진정되게. 수진 씨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 마시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숙자 사장님이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네, 물어보세요.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수진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정숙자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냥 옛날에 조금. 정숙자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이 아니지. 제대로 배운 것 같던데.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마셨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 척하면 척이야. 수진 씨가 고개를 들어 정숙자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도 혹시? 정숙자 사장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옛날 얘기야. 지금은 그냥 분식집 아줌마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가씨, 오늘 일은 여기서 안 끝나?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황진태 그 인간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놈이야. 수진 씨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전 익숙해요. 익숙하다니? 수진 씨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싸우는 거요. 늘 그래왔으니까. 정숙자 사장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가씨 눈빛 속에서 오래된 상처 같은 게 보였거든요. 아가씨, 이름이 뭐야? 이수진이요. 수진 씨, 나는 정숙자야. 여기서 30년째 분식집 하고 있어. 수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여기 와. 혼자 감당하지 말고. 수진 씨는 잠시 정숙자 사장님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밤은 깊어갔고 분식집 불빛만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일어나 계산을 하려 하자 정숙자 사장님이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됐어. 그냥 가. 아니에요. 계산해야죠. 수진 씨가 10,000원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정숙자 사장님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꼭 와. 다음엔 떡볶이 해줄게. 내 떡볶이가 이 동네에서 제일이야. 수진 씨가 문을 열며 뒤돌아봤습니다. 기대할게요, 사장님. 문이 닫히고 수진 씨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정숙자 사장님은 창밖으로 수진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가씨, 대체 뭘 짊어지고 사는 거야?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바닥에 떨어진 게 눈에 띄었어요. 수진 씨 가방에서 떨어진 것 같은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뒤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해군 특수부대 UDT 여군 일기. 정숙자 사장님 눈이 커졌습니다. UDT라고?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었고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자 사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 문을 열었어요. 간밤에 잠을 설쳤거든요. 어젯밤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황진태 일당, 떡볶이를 뒤집어 쓴 수진 씨, 그리고 5초 만에 3명을 바닥에 눕힌 그 움직임. 무엇보다 바닥에서 주운 사진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해군 특수부대 UDT 여군 일기. 정숙자 사장님은 카운터 서랍을 열어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맨 앞줄 가운데 분명히 수진 씨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였지만 눈빛은 똑같았어요. UDT라. 정숙자 사장님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다의 특수부대. 지옥 훈련으로 유명한 곳이죠.
남자들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여군이 거길 나왔다고요? 보통 아가씨가 아니긴 했어.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수진 씨였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 수진 씨? 이 시간에 웬일이야? 수진 씨가 손에 든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제 옷 빌려주셔서요. 세탁해서 가져왔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그냥 입고 다녀도 됐는데. 뭘 이런 걸 다. 아니에요. 신세 졌으면 갚아야죠. 수진 씨가 봉투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수진 씨 눈에 사진이 보였어요. 수진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정숙자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젯밤 정리하다가 바닥에서 주웠어. 가방에서 떨어진 것 같더라고. 수진 씨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이에요. UDT 여군 일기라고 써 있던데.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옛날 얘기예요. 정숙자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앉아서 얘기할래? 아직 손님 없으니까.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국물을 2그릇 떠왔어요. 일단 먹으면서 얘기하자. 아침 안 먹었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봐. 밤새 잠 못 잔 거 다 보여. 수진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장님도 잠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나야 뭐,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져.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국물을 마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나한테 굳이 말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왜 그만뒀어? UDT면 엘리트잖아. 그것도 여군 일기면 대단한 거고. 수진 씨가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부상이요. 작전 중에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 네.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정숙자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어요. 수진 씨 목소리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수진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전우 한 명을 잃었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숨을 멈췄어요. 작전 중이었는데 제가 좀 더 빨랐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수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 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잘못 아니야.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안 따라줘요. 수진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전역하고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 일 없이. 근데 어젯밤에. 네. 또 일이 생겼네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나도 옛날에 군인이었어.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도요? 정숙자 사장님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여군 특수부대 일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 수진 씨 눈이 커졌습니다. 놀랐어? 지금은 그냥 늙은 분식집 아줌마지만 옛날엔 나도 좀 날렸어. 정숙자 사장님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70년대 말이었어. 여자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온 동네가 난리였지. 부모님은 반대하고 친척들은 미쳤다고 그러고. 그래도 가셨어요? 응. 내가 하고 싶었으니까. 정숙자 사장님 눈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훈련은 지옥 그 자체였지. 남자들이랑 똑같이 뛰고
똑같이 맞고 여자라고 봐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 오히려 더 혹독했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포기하라는 말을 매일 같이 들었어. 근데 버티셨네요. 버텼지. 이 악물고 죽어도 포기 안 했어. 정숙자 사장님이 손을 펴 보였어요. 손바닥에 희미한 흉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봐. 그때 훈련하다 생긴 거야. 철조망 넘다가 사격 훈련하다가 몸이 성한 데가 없어. 수진 씨가 정숙자 사장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손과 비슷한 흔적들이었어요. 사장님, 근데 말이야, 수진 씨.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요? 전우들이었어. 정숙자 사장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근데 옆에서 같이 뛰는 동기들이 있었거든. 서로 부축하고 끌어주고.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우들이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진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진 씨, 혼자 싸우지 마. 네. 어젯밤에 말했잖아. 혼자 싸우는 거 익숙하다고. 근데 그거 아니야. 사람은 혼자 싸우면 안 돼. 수진 씨가 정숙자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전역하고 한동안 그랬어. 혼자 다 해결하려고 했지. 근데 그러다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거야. 정숙자 사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분식집 차린 게 그때야. 남편이 그러더라고. 사람들 속에 있으라고. 혼자 있지 말고. 사장님 남편분이요? 응. 좋은 사람이었어. 3년 전에 먼저 갔지만 정숙자 사장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혼자였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야.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수진 씨, 나한테 기대도 돼.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수진 씨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숙자 사장님이 손을 흔들었어요. 감사는 무슨. 우리 같은 사람끼리 안 도우면 누가 도와. 그때 수진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수진 씨가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 씨 맞죠? 네, 누구세요? 황진태 형님이 전할 말이 있대요. 수진 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 일 그냥 안 넘어간대요. 근데 형님이 자비로운 분이라 기회를 한 번 더 준대요. 기회요? 오늘 저녁 8시 어젯밤 그 분식집 앞으로 나와요. 무릎 꿇고 사과하면 끝내준대요. 수진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안 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가씨,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형님이 화나면 무섭거든요. 아가씨 집 주소도 알고 직장도 알아요. 수진 씨가 끊으려는데 목소리가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그 분식집 사장님도 조심하라고 전해줘요. 그렇게 신고하지 말랬는데 이 바닥에서 장소 못하게 해야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 씨, 왜 그래? 누구야? 수진 씨가 정숙자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 때문에 사장님까지 엮이게 됐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황진태 그놈이야? 네. 오늘 저녁까지 사과하러 오라고. 안 오면 사장님한테도 해코지 하겠대요. 정숙자 사장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코지? 나한테? 그놈 내가 옛날에도 봤어. 그때도 양아치였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네.
사장님 위험해요. 저 때문에 사장님까지. 수진 씨.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말을 끊었어요. 나 겁 하나도 안 나. 저런 놈들 상대해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전우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그럼 지금은 내가 수진 씨 전우야. 혼자 싸우지 마. 수진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울긴 왜 울어? 아직 싸움도 안 했는데. 정숙자 사장님이 웃으며 수진 씨 등을 토닥였어요. 자, 일단 밥부터 먹어.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지. 수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네, 사장님. 두 사람은 다시 국물을 마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사이로 묘한 연대감이 흘렀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말했어요. 수진 씨, 오늘 저녁 어떻게 할 거야? 수진 씨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일단 나가볼게요. 사장님은 안에 계세요. 혼자 나가게? 네.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제가 끝내야죠. 정숙자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가 같이 나갈게. 사장님 위험해요. 수진 씨. 정숙자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전우는 혼자 안 보낸다고. 수진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30년 묵은 게 있어. 30년 묵은 거요? 정숙자 사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수진 씨는 정숙자 사장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떡볶이 하나요. 정숙자 사장님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저녁 7시 반. 분식집 영업이 끝나고 정숙자 사장님이 셔터를 내렸어요. 수진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준비됐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숙자 사장님이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군용 장갑과 작은 곰봉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쓰던 거야. 아직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진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쓸 일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정숙자 사장님이 장갑을 꼈어요. 손에 딱 맞았습니다. 신기하네. 30년 됐는데 아직 맞네. 수진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 혼자 해도 돼요. 수진 씨.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30년 동안 이 골목에서 장사했는지 알아? 왜요? 이 동네 사람들이 내 가족이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애들, 결혼해서 떠났다가 돌아온 아이들. 다 내가 지켜보며 키운 거야. 정숙자 사장님이 골목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근데 황진태 그놈이 10년 전부터 이 골목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했어. 상인들한테 돈 뜯고 행패 부리고 다들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지. 사장님도요? 나도 참았어. 혼자 나서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수진 씨 보고 깨달았어.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뀔 거야. 수진 씨가 말없이 정숙자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때, 전우? 수진 씨가 그 손을 잡았어요. 네, 전우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어요. 검은 승용차 세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말했어요. 왔네요. 정숙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작이다. 차에서 황진태와 부하들이 내렸어요. 어젯밤보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10명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황진태가 앞으로 걸어오며 박수를 쳤습니다. 와, 진짜 나왔네. 배짱 한번 좋다. 수진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 말 있으면 해요. 황진태가 비웃었습니다. 할 말? 어젯밤에 다 했잖아.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끝이야. 안 한다고 했잖아요. 황진태 얼굴이 굳었어요. 아가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어젯밤이랑 달라. 우리 쪽 수가 10명이야. 그래도 안 무서워?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무서워요. 황진태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미쳤네, 진짜. 야들아, 전연 잡아. 부하들이 우르르 앞으로 나왔어요. 그때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옆에 섰습니다. 잠깐. 황진태가 정숙자 사장님을 봤어요. 뭐야? 정숙자 사장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황진태, 너 나 기억해? 황진태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네가 이 골목에서 처음 행패 부렸을 때 너 코뼈 부러뜨린 사람. 황진태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정숙자 사장님이 웃었어요. 기억 안 나? 그때 넌 코피 쏟으면서 도망갔잖아. 그 뒤로 한동안 이 골목 얼씬도 안 했고. 황진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그때 그 여자? 응, 나야. 정숙자 사장님이 장갑을 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30년 전처럼 해줄까? 황진태가 이를 갈았어요. 야, 저 늙은 년부터 잡아.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수진 씨와 정숙자 사장님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부하 2명이 먼저 달려들었어요. 수진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숙여 피했어요.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부하가 바닥에 굴렀어요. 두 번째 부하가 옆에서 발을 차올렸습니다. 수진 씨가 한 발 물러서며 그 발을 잡아당겼어요. 부하는 균형을 잃고 첫 번째 부하 위로 넘어졌습니다. 정숙자 사장님도 움직였어요. 세 번째 부하가 정숙자 사장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옆으로 비켜서며 다리를 걸었어요. 부하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 할망구가. 네 번째 부하가 뒤에서 정숙자 사장님 목을 감으려 했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몸을 낮추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쳤습니다. 컥! 부하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어요. 황진태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저 늙은 년도. 10초 만에 4명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수진 씨와 정숙자 사장님이 나란히 섰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지만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황진태가 이를 갈았어요. 야, 뭐해? 한꺼번에 덤벼. 남은 부하 6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낮게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앞에 설게요. 뒤를 봐주세요. 알았어. 수진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3명이 동시에 공격해 왔습니다. 첫 번째 주먹을 맞고 두 번째 발을 피하고 세 번째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연속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어요. 네 번째 부하가 옆에서 수진 씨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흑! 수진 씨가 비틀거렸어요. 그때 정숙자 사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번째 부하의 팔을 잡아 꺾으며 말했어요. 내가 뒤 봐준다고 했잖아. 수진 씨가 숨을 고르며 다시 자세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섰습니다. 마치 오래 호흡을 맞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부하들이 다시 달려들었어요. 수진 씨는 앞쪽 3명을, 정숙자 사장님은 뒤쪽 3명을 상대했습니다. 주먹과 발이 오가고 비명이 터졌어요. 2분이 지났을 때 부하 10명 전원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황진태만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희들, 쓸모없는 놈들. 수진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만하죠. 황진태가 비웃었습니다. 끝? 아직 안 끝났어.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찰칵. 칼날이 번쩍였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긴장했습니다. 수진 씨, 조심해. 황진태가 칼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가씨, 맨손으로는 잘 싸우더라. 근데 이건 어때? 수진 씨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칼까지 들어요? 비겁하게. 비거? 이기면 장땡이야. 황진태가 칼을 휘둘렀어요. 수진 씨가 뒤로 피했습니다. 칼날이 코앞을 스쳤어요. 황진태가 연속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 피했지만 공격할 틈이 없었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뒤에서 외쳤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사장님은 거기 계세요. 황진태가 웃으며 말했어요. 혼자 감당하겠다고? 그 자신감이 마음에 드네. 그가 더 빠르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진 씨가 피하다가 발이 걸렸어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황진태가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칼을 내리찍었습니다. 수진 씨가 굴러서 피했어요. 칼이 아스팔트를 긁으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수진 씨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주변을 살폈어요. 분식집 앞에 세워둔 철제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가 의자를 집어들었어요. 황진태가 비웃었습니다. 의자로 칼을 맞겠다고? 수진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자 다리를 앞으로 향하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황진태가 달려들었어요. 칼이 내려왔습니다. 수진 씨가 의자로 막았어요. 칼날이 철제 다리에 부딪히며 짤랑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 씨가 의자를 밀어냈어요. 황진태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수진 씨가 공격으로 전환했어요. 의자를 휘둘러 황진태 손을 쳤습니다. 아! 황진태가 칼을 놓쳤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져 멀리 굴러갔습니다. 수진 씨가 의자를 버리고 황진태에게 다가갔어요. 황진태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야야, 잠깐만. 수진 씨가 황진태 멱살을 잡았습니다. 잠깐?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그녀가 황진태를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부러진다. 부러져. 수진 씨가 낮게 말했어요. 끝났어요. 더 할 거예요? 황진태가 바닥에 얼굴을 대고 신음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그만해. 수진 씨가 힘을 풀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올 때까지 이대로 있을 거예요. 그때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4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말했어요. 내가 아까 미리 신고해뒀어. 수진 씨가 고개를 돌려 정숙자 사장님을 봤어요. 사장님. 정숙자 사장님이 웃었어요. 전우는 준비성이 좋아야지. 경찰차가 멈추고 경찰관들이 내렸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정숙자 사장님이 앞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가게 앞에서 폭행하고 칼까지 휘둘렀어요. 증거 다 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 녹화 중인 영상이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요.
황진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언제? 정숙자 사장님이 피식 웃었어요. 너 오기 전에 미리 세팅해뒀지. 나도 바보가 아니야.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한 증거네요. 황진태 씨 폭행, 흉기 협박,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황진태와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황진태가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내가 이렇게 가면 끝날 줄 알아? 경찰차들이 떠나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진 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다가와 수진 씨 옆에 앉았어요. 수진 씨,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힘이 빠져서.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수진 씨가 정숙자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사장님이야말로요. 저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뭘? 나는 뒤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야.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우리 전우잖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기분이었어요. 그래? 네. 누구와 함께 싸운 게 군에 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수진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는 무슨. 이제 들어가서 쉬자. 오늘 힘들었지. 정숙자 사장님이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어요. 수진 씨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제가 청소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일 하면 돼. 그래도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숙자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 씨 때문이 아니야. 저놈들 때문이지. 수진 씨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분식집 앞은 엉망이었습니다. 뒤집어진 의자, 깨진 화분, 여기저기 흩어진 잡동사니들. 그래도 제가 도울게요. 두 사람이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의자를 세우고 깨진 조각들을 쓸어 담고 흩어진 물건들을 정돈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휴, 이 정도면 됐다. 수진 씨가 빗자루를 세워두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밤 저희 집에서 주무실래요?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 것 같아서. 정숙자 사장님이 웃었어요. 내가 불안할 것 같아? 몇 년을 혼자 살았는데. 그래도요. 괜찮아. 수진 씨나 푹 쉬어. 오늘 많이 힘들었잖아. 수진 씨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럼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뭐 하게? 아침 장사 도와드리려고요. 정숙자 사장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손님이 왜 일을 도와? 이제 손님이 아니에요. 전우잖아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전우. 수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네, 내일 봐요, 사장님. 수진 씨가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은 문 앞에서 수진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아가씨, 참 괜찮은 친구야. 혼잣말을 하며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2층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자 씨 맞죠? 누구세요? 황진태 형님 대리인입니다.
정숙자 사장님 표정이 굳었어요. 뭐, 형님이 전할 말이 있대요. 정숙자 사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을 말 없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목소리가 덧붙였어요. 오늘 일로 끝이 아니래요. 형님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래요. 분식집, 그 여자, 그리고 사장님 가족까지. 뭐라고? 사장님 딸이 서울에서 사업한다면서요? 예쁜 손녀도 있고. 정숙자 사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들, 경고해요. 형님 풀려나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자 사장님 손이 떨렸어요. 딸, 손녀, 3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정숙자 사장님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가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자 사장님은 이미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정숙자 사장님이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수진 씨가 정숙자 사장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그냥 좀 못 자서 그래. 수진 씨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냥 앉아 있어. 손님 오면 같이 하면 돼. 수진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어젯밤과 달리 정숙자 사장님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거든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자 사장님이 손을 멈추고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네. 정숙자 사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에 전화가 왔어. 전화요? 누구한테서요? 황진태. 수진 씨 표정이 굳었어요. 뭐래요? 정숙자 사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끝이 아니래. 황진태가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정숙자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이랑 손녀까지 건드리겠대. 수진 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수진 씨, 미안해. 나 때문에 일이 커졌어.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시작한 일이잖아요. 정숙자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수진 씨가 정숙자 사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수진 씨가 어떻게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황진태가 협박하는 건 그쪽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뭔데? 수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골목 상인들을 모아야 해요. 상인들을? 네. 혼자서는 힘들어요. 하지만 다 같이 뭉치면 달라요. 황진태 혼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상대해야 해요. 정숙자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시스템? 황진태 같은 사람들이 이 골목을 10년 넘게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건 아무도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들 무서워서 참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젯밤 증거 영상이 있잖아요. 수진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영상을 언론에 보내고 상인들 증언을 모으면 황진태는 끝이에요. 조직적인 공갈, 협박, 폭행이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정숙자 사장님이 생각에 잠겼어요. 상인들이 도와줄까? 사장님이 먼저 나서주시면 돼요. 이 골목에서 30년 장사하셨잖아요. 사장님 말이라면 들어주실 거예요. 정숙자 사장님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둘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도 다 가족이 있는데. 정숙자 사장님이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다들 황진태한테 당했지. 돈 뜯기고 행패당하고. 하지만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못했어.
수진 씨가 말했어요. 이제는 달라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정말 가능할까? 해봐야 알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수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자 사장님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상인들 모아볼게. 일단 몇 명한테 연락해봐야겠다. 네. 저도 준비할 게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요. 수진 씨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정숙자 사장님이 불렀어요. 수진 씨. 네. 고마워. 진짜로. 수진 씨가 뒤돌아 웃었어요. 전우니까요. 문이 닫히고 정숙자 사장님은 혼자 분식집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어요. 철물점 사장님, 채소가게 사장님, 생선가게 사장님. 30년 동안 함께 이 골목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첫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나 정숙자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상인들의 연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분식집에 상인 7명이 모였어요. 김 사장님은 옆골목 철물점 주인이었고 이 사장님은 세탁소를 운영했어요. 박 사장님은 채소가게, 최 사장님은 정육점, 한 사장님은 미용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인 윤 사장님 부부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들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입을 열었어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바쁜데 시간 내줘서. 김 사장님이 말했어요. 숙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급하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정숙자 사장님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 알지? 황진태 일당이 여기 와서 행패 부렸던 거.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문은 이미 골목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응, 경찰이 잡아갔다며. 응.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정숙자 사장님이 어젯밤 전화 내용을 설명했어요. 황진태 쪽에서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 가족까지 건드리겠다고 한 것까지요. 상인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게 끝낼 리가 없지. 박 사장님이 말했어요. 숙자야, 이제 어쩌려고. 황진태가 출소하면 진짜 위험해. 정숙자 사장님이 상인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모인 거야. 우리 같이 뭉치자. 뭉쳐서 뭘 어쩌게. 수진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상인들이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이 휴대폰에 모두 녹화했어요. 황진태가 칼 들고 협박한 것, 부하들이 폭행한 것까지요. 수진 씨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걸 언론에 보내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증언도 필요해요. 황진태한테 그동안 당한 일들, 돈 뜯긴 것, 협박당한 것, 전부요. 상인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황진태 조직이 얼마나 큰데. 한 사장님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나섰다가 더 크게 보복당하면 어떡해.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숨어만 있으면 평생 당할 거예요. 약점을 보이면 황진태 같은 괴물들은 점점 더 포악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뭉쳐서 맞서면 달라지죠. 윤 사장님 부부 중 남편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첫째, 증거 영상을 언론에 보내요. 둘째, 여러분들 증언을 모아서 정식으로 고소해요. 셋째,
시민단체나 법률 지원을 받아요.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숙자 사장님이 덧붙였어요. 생각해봐. 이대로 10년, 20년 더 당하면서 살 거야? 아니면 한번 싸워볼 거야? 상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숙자 말이 맞는 것 같아. 김 사장님? 나도 황진태 무리한테 10년 동안 돈 뜯겼어. 매달 50만 원씩. 아무 말도 못했지. 김 사장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같이 싸워보겠어. 이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할게. 어차피 이대로는 못 살아. 박 사장님, 최 사장님, 한 사장님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사장님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저희도 하겠습니다. 애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숙자 사장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들 고마워.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각자 황진태한테 당한 일들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제가 법률 지원받을 곳 알아볼게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대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인터넷으로 법률 지원 단체를 검색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시민 법률 상담소 같은 곳들이 나왔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죠?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네, 어떤 일이신가요? 수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황진태 일당의 폭행, 협박, 10년간의 상인 갈취, 그리고 어젯밤 모인 상인들의 증언. 상담원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증거 영상이 있다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했어요. 그리고 피해 상인이 7명이나 되시고요. 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말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상담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조직적 범죄로 기소할 수 있어요. 제가 담당 변호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가능해요. 그럼 오후 2시에 센터로 와주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수진 씨가 숨을 내쉬었어요. 1단계 완료. 휴대폰을 들어 정숙자 사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법률 상담 잡았어요. 오후 2시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정숙자 사장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진짜? 벌써? 그래, 가자. 점심 장사 끝나고 갈게. 오후 2시. 수진 씨와 정숙자 사장님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착했어요. 깔끔한 사무실 안에 젊은 여성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오전에 상담원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진 씨가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있었던 일, 떡볶이를 뒤집어 쓴 것, 황진태 일당과의 싸움, 칼을 들고 협박한 것, 그리고 어젯밤 협박 전화까지.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증거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정숙자 사장님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그날 밤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황진태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 부하들이 달려드는 장면, 수진 씨와 정숙자 사장님이 맞서 싸우는 장면. 영상이 끝나자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폭행, 협박, 흉기 소지. 전부 명확하게 찍혔네요. 정숙자 사장님이 물었어요. 그럼 황진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 폭행만으로도 처벌 가능하지만 10년간의 갈취까지 입증하면
조직폭력배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형량이 훨씬 높아지죠.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상인분들 증언도 있어요. 어젯밤 7분이 모였거든요. 김 변호사 눈이 빛났어요. 7명이나요? 그분들 전부 피해 사실이 있나요? 네. 매달 돈 뜯긴 분도 있고 행패당한 분도 있고 10년 넘게요. 김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분들 증언 전부 정리해 주세요. 이름, 업종, 피해 내용, 피해 금액. 자세할수록 좋아요. 정숙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녁에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그때 정리할게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증언 정리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최대한 빨리 고소장 작성해 드릴게요. 수진 씨가 명함을 받으며 물었어요.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 일을 언론에도 알리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했어요. 언론 보도는 양날의 검이에요. 잘 되면 여론의 관심을 받아서 수사가 빨라지고 황진태 쪽도 이제 함부로 못 다가오죠. 하지만 잘못되면 오히려 자극이 되어 보복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수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꼭 세상에 이 일을 알리고 싶어요. 이대로 숨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아는 기자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사회부 기자인데 이런 사건 많이 다뤄본 분이에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기자고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가보죠. 저녁 7시. 분식집에 다시 상인들이 모였어요. 어젯밤보다 2명이 더 늘었습니다. 문구점 주인 오 사장님과 약국 주인 강 사장님이 새로 합류했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 낮에 수진 씨랑 법률 상담 다녀왔어요. 상인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증언만 잘 정리하면 황진태 조직폭력배로 처벌할 수 있대요. 김 사장님이 물었어요. 진짜? 그놈 잡을 수 있는 거야? 응. 근데 우리 증언이 중요해. 다들 황진태한테 당한 일 정리해 왔어? 상인들이 하나둘 종이를 꺼냈어요. 김 사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뜯겼어. 시장 보호비라고 안 내면 가게 박살낸다고 협박을 했지. 이 사장님이 덧붙였어요. 나도 비슷해. 매달 30만 원. 거기다 3년 전엔 아들이 황진태 부하한테 맡기도 했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유야무야 됐고.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가게 앞에서 행패당했어. 채소 다 업고 갔는데 그날 손해가 200만 원이 넘었어. 최 사장님도 이야기했어요. 나는 장사방해 당했어. 황진태 부하들이 가게 앞에 죽치고 앉아서 손님 못 들어오게 했거든. 한 달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어.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사장님은 협박 전화를 수십 통 받았고 윤 사장님 부부는 편의점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항의하면 때렸다고 했어요. 새로 합류한 오 사장님은 문구점 유리창이 3번이나 깨졌고 강 사장님은 약국 앞에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가 모든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변호사님한테 전달할게요. 정숙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인들이 정숙자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이 일을 언론에도 알리자. 언론에? 응. 변호사님이 기자 한 분 소개해줬거든.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황진태도 함부로 못하고 경찰도 그냥 넘어가지 못할 거야.
상인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최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언론에 알리려면 우리 얼굴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얼굴 안 나와도 돼요. 익명으로 증언해도 되고 모자이크 처리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찬성이야. 이대로 숨어 있어봤자 달라지는 거 없잖아. 이 사장님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찬성. 10년을 참았는데 이제 끝내야지.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그럼 내일 기자분 만나기로 할게요. 다음 날 오후 분식집에 젊은 남자 기자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국보일보 사회부 박준혁 기자입니다. 수진 씨와 정숙자 사장님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기자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님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어요. 10년 넘게 상인들 괴롭힌 조직폭력배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싶으시다고요. 정숙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황진태라고 이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박 기자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진 씨와 정숙자 사장님이 번갈아가며 설명했어요. 황진태가 10년 넘게 이 골목을 장악한 것,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뜯은 것, 행패와 폭행, 협박, 그리고 며칠 전 분식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 기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증거 영상도 있다고요? 정숙자 사장님이 휴대폰을 건넸어요. 박 기자가 영상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 조폭이 아니네요. 칼까지 들었어요? 네.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박 기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살인 미수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로 내주셨으면 해요. 이 일이 알려져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거예요. 박 기자가 펜을 들었어요. 피해 상인분들 인터뷰도 가능한가요? 네. 9분이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박 기자 눈이 빛났습니다. 좋아요. 그럼 연속 기획 기사로 낼 수 있겠네요. 정숙자 사장님이 물었어요. 그런데 혹시 기사가 나가면 황진태가 더 날뛰지 않을까요? 박 기자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언론에 노출되면 함부로 못해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 세상이 다 알면 황진태는 숨어야 해요. 경찰도 언론에 압박받으니까 제대로 수사할 거고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기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상인분들 인터뷰 시작하고 일주일 안에 첫 번째 기사 내보낼게요. 제목은 10년의 공포, 골목 상인들의 눈물로 가려고 해요. 정숙자 사장님이 박 기자 손을 잡았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이런 이야기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일이니까요. 박 기자가 떠나고 수진 씨와 정숙자 사장님이 마주 앉았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시작됐네. 수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무섭지 않아? 수진 씨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섭죠. 근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아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고마워. 수진 씨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사장님이 먼저 나서셨잖아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운 거예요. 우리 전우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일보에 첫 번째 기사가 실렸어요. 10년의 공포,
골목 상인들의 눈물, 조직 폭력배의 짓밟힌 살. 기사에는 황진태의 만행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익명의 상인들 증언, 피해 금액, 협박 내용, 그리고 며칠 전 분식집에서 있었던 사건. 영상 캡처 화면도 실렸어요. 황진태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인터넷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놈이 아직도 활개치고 다녀?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상인분들 힘내세요. 제대로 처벌해야 해. 분식집에도 응원 전화가 쏟아졌어요. 사장님, 기사 봤어요. 힘내세요. 대단하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정숙자 사장님은 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숙자 씨 맞으시죠? 황진태 사건 담당 형사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요. 내일 시간 되시면 출석해 주시겠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대답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추가 조사한대.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 효과가 먹혔네요. 경찰 쪽에서 제대로 수사하려는 거예요. 정숙자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잘 되겠지?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정숙자 사장님과 수진 씨가 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형사가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서 강력계 박정호 형사입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박 형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기사 봤습니다. 증거 영상도 확인했고요. 솔직히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 씨가 물었어요. 제대로 수사해 주시는 거죠?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부에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박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황진태가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수진 씨 표정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변호사가 보석 신청해서 통과됐어요. 증거 인멸 우려 없고 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해서요. 정숙자 사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그놈이 지금 밖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은 내렸습니다. 두 분 가게나 집 근처에 오면 바로 체포돼요. 수진 씨가 물었어요. 그게 지켜질까요? 박 형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장담은 못해요. 황진태 같은 놈들은 우회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직접 안 오고 부하시켜서 협박하거나. 정숙자 사장님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해요? 저희도 최대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순찰 강화하고 비상 연락망 구축하고. 하지만 두 분 조심하셔야 해요. 이상한 낌새 있으면 바로 신고해 주세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정숙자 사장님이 말했어요. 황진태가 풀려났대. 어떡하지? 또 찾아오면. 수진 씨가 정숙자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걱정 마세요. 이번엔 달라요. 뭐가 달라?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요. 상인들도 있고, 언론도 있고, 경찰도 움직이고 있어요. 보는 눈이 많아진 거예요. 황진태 함부로 못해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무섭지 않아? 수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무섭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 정말로. 사장님도요. 사장님이 없었으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 정숙자 사장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 씨, 오랜만이네. 황진태였어요. 정숙자 사장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야, 이 전화는? 황진태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사 잘 봤어. 대단하더라. 10년 묵은 한을 풀었네. 할 말 있으면 해. 황진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지금 밖에 있어. 알지? 그래서 접근 금지. 그런 게 먹힐 것 같아?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어. 정숙자 사장님이 이를 악물었어요. 협박이야? 협박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지. 황진태가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나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 유치장에서 며칠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무슨 소리야?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자. 사과할게. 정숙자 사장님이 놀랐습니다. 뭐? 진짜야.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알아.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전화에 대고 말했어요. 안 만나. 황진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근데 내 마음은 진심이야. 나중에 생각 바뀌면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심해요.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니까. 정숙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하자. 두 사람은 골목으로 돌아왔어요. 분식집 앞에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기사 봤어요. 대단해요. 우리도 용기 내볼게요. 정숙자 사장님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다들 고마워요. 연대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인지 진짜 끝을 향해 가는 건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한국일보에 연속 기사가 4편 더 실렸습니다. 10년의 공포 두 번째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뜯긴 상인들의 피 같은 돈. 10년의 공포 세 번째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 못한 이유. 10년의 공포 네 번째 경찰은 왜 움직이지 않았나? 10년의 공포 다섯 번째 드디어 용기 내어 일어선 골목 상인들. 후속 기사가 나갈 때마다 반응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고 뉴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있다니. 상인분들 너무 대단해요. 황진태 엄벌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신고할게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뉴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KBC 사회부 기자입니다. 황진태 사건 관련해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수진 씨가 정숙자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 왔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놀랐습니다. 방송국? 네. 어떻게 하실래요? 정숙자 사장님이 잠시 생각했어요. 수진 씨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용기가 될 거예요. 정숙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자. 이틀 후 KBC 뉴스에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카메라 앞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지만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앵커가 물었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죠. 지금도 무서워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제 손녀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인터뷰 영상 아래로 자막이 흘렀어요. 10년간 조폭에 시달린 상인들, 드디어 용기 내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분식집 앞에 꽃다발이 쌓였어요. 응원 편지도 수십 통 왔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응원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정숙자 사장님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진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용기 내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수진 씨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그날 저녁, 분식집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황진태였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정숙자 사장님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이 자식. 수진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왔네요. 황진태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잠깐만. 싸우러 온 거 아니야. 그의 모습이 달랐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수진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황진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내가 그럴 자격 없는 거. 근데 진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정숙자 사장님이 물었어요. 뭔데? 황진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 수진 씨와 정숙자 사장님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과? 황진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치장에서 며칠 있으면서 생각 많이 했어. 내가 그동안 뭘 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나? 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기사도 봤어. 댓글도 봤고 다들 나를 욕하더라.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 정숙자 사장님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황진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 황진태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돈이야. 내가 10년 동안 상인들한테 뜯은 거. 전부는 아니지만 있는 대로 모았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자수할 거야. 모든 죄 인정하고 제대로 벌 받을게. 정숙자 사장님이 놀랐어요. 진짜야? 황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변호사한테도 말했어. 협상 안 하고 다 인정한다고. 수진 씨가 황진태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라도 있어요? 황진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꿍꿍이? 없어. 그냥.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터뷰 봤어. 사장님이 하는 말. 정숙자 사장님이 물었어요. 뭘 봤는데? 황진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녀한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아들이 있어. 올해 20살이야. 그 애한테 내가 어떤 아빠인지 생각해봤어. 황진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한테 부끄럽더라.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 정숙자 사장님이 황진태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진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돈은 상인들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는 이만 가볼게.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정숙자 씨, 뭐? 황진태가 뒤돌아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미안했어. 진심으로. 고개를 든 황진태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고맙다니? 나 같은 놈한테 맞서줘서
덕분에 정신 차렸어. 황진태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분식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테이블 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이거. 수진 씨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은 넘어 보였어요. 진심인 것 같아요. 정숙자 사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 씨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뉴스에 황진태 자수 소식이 보도됐어요. 골목상인 갈취 조폭 두목 황진태, 경찰에 자수, 모든 혐의 인정하고 피해 배상 의사 밝혀. 기사 댓글이 달라졌습니다. 와, 진짜 자수했네. 사람이 변하긴 하나 보다. 그래도 처벌은 받아야지.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배상해라. 분식집에 상인들이 모였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황진태가 두고 간 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황진태가 미안하다고 주고 갔어.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짜야? 저놈이 돈을? 정숙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 자수도 했대. 모든 죄 인정하고. 김 사장님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세상에, 그놈이 그렇게 변했다고? 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믿기 어렵네.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지만 눈빛이 다르더군요. 정숙자 사장님이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할까? 상인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박 사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눠 갖기엔 좀 그렇지 않아? 최 사장님이 동의했어요. 맞아.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어. 윤 사장님 부부 중 아내가 말했습니다. 골목 환경 개선했으면 어떨까요? CCTV 더 달고 가로등도 밝게 하고. 김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우리 골목 안전하게 만드는 데 쓰자. 상인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골목, 우리가 지키는 거야. 한 달이 흘렀어요. 황진태는 재판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수와 피해 배상 반성 태도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확정됐어요. 재판장에서 황진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골목은 달라졌어요. 황진태가 남긴 돈으로 CCTV 5대가 설치됐고 골목 입구에 밝은 가로등이 세워졌습니다. 상인회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회장은 정숙자 사장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힘 모아서 지켜내자.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화이팅! 분식집은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방송을 보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분식집이에요? 사장님 응원해요. 정숙자 사장님은 바쁘게 움직이며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느 저녁 손님이 빠지고 분식집이 조용해졌어요. 정숙자 사장님과 수진 씨가 마주 앉아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 수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그냥 밥 먹으러 들어왔다가 이렇게 됐네요. 정숙자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 수진 씨랑 만난 거. 수진 씨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아니요. 진짜로요. 수진 씨가 정숙자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계속 혼자였거든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한테도 기대지 못하고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조용히 들었어요.
근데 사장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누군가한테 기대도 된다는 거, 그걸 다시 배웠어요. 수진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손을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수진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말했어요. 수진 씨, 앞으로 뭐 할 거야? 수진 씨가 잠시 생각했어요. 저 호신술을 가르쳐 볼까 해요. 호신술? 네. 저처럼 혼자 싸워야 하는 사람들, 약자들한테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요. 정숙자 사장님이 눈을 빛냈어요. 좋은 생각이다. 여기서 해도 돼. 분식집 2층이 비어 있거든. 진짜요? 응. 어때? 수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정숙자 사장님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결정. 내일부터 2층 정리하자. 2달 후, 분식집 2층에 작은 도장이 생겼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수진의 호신술 교실. 첫 수업에 15명이 모였어요. 대부분 여성이었고,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수진 씨가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이수진입니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진 씨가 수강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으면 더 당당해질 수 있더라고요. 수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 힘을 배울 거예요. 같이 해봐요. 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숙자 사장님이 2층으로 올라왔어요. 손에 떡볶이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수진 씨. 배고프지? 이거 먹어. 수진 씨가 웃으며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두 사람이 창가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어요.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새로 설치된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웃으며 인사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정숙자 사장님이 말했어요. 평화롭다, 그치?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일상을 되찾은 것 같아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수진 씨, 우리 잘했지?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잘했어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걸 배웠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혼자 나서는 게. 근데 한 발 내디드니까 옆에 사람이 생기더라. 그 사람들이랑 같이 걸으니까 두렵지 않았어. 수진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이 먼저 나서셨으니까 다들 따라올 수 있었어요. 정숙자 사장님이 수진 씨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수진 씨가 옆에 있었으니까 나설 수 있었어.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같이 이겨내봐요. 우린 전우니까요. 정숙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전우니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고 한 사람의 선택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가죠. 여러분도 오늘 작은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손 내밀기, 불의에 맞서기, 옳은 일 하기.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